안녕하세요. 생수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어드릴게요. 어떤 수로 89를 나누면 1이 남고 53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오. 어떤 수로 89를 나눈다. 89를 어떤 수로 나눈다. 그러면 몫은 모르겠지만 1 남는데요. 두 번째, 53을 어떤 수로 나누면, 어떤 수는 중복되어 반복됩니다. 같은 수예요. 몫은 모르겠지만 여기 좀 희한해요. 나머지가 3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3이 부족하대요. 3이 부족하다.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떤 수로 89를 나누면 1 남고 어떤 수로 53을 나누면 3 부족하다. 자, 그럼 먼저 위에 거 먼저. 나머지가 1이죠. 89를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1이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나머지가 1일 때는 나누어지는 수를 알려줬으니까 하나를 과감히 버린다. 그럼 89가 88로 바뀐다. 88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그대로 나머지만 0으로 바뀐다. 예. 나누는 수와 몫은 변함이 없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가 0. 즉 네모는 88을 나눌 수 있는 수, 나머지가 0이니까 즉 88의 약수란 얘기죠. 이거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 53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지만 3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자 14봉지가 있어요. 14봉지를 마트에서 5개 2,000원씩 팔려고 5개씩 묶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몇 묶음이 나와요? 2묶음이 나오죠? 그리고 남는 거 4봉지가 남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 남는 4봉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5개가 한 묶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5개 한 묶음을 못 만들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옆에 가게 가서, 다른 가게에 가서 부족한 거를 빌려왔어요. 왜? 이거 다 팔고 싶어서. 이거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5 곱하기 2 더하기 4는 14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5 곱하기 2묶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한 묶음 더 만들 수 있죠. 그럼 3묶음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일단 옆에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빌려온 거가 하나 있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거는 내 거가 몇 개다? 14봉지였다. 그 위에 식과 아래 식이 같은 14예요. 그런데 식은 좀 다르죠? 5 곱하기 2 더하기 4. 이건 5 곱하기 3 빼기 1. 자, 몫이 1 증가했어요. 몫이. 왜? 남는 4개를 한 묶음 더 만들었으니까. 대신에 하나는 비쳤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14라는 수는요.
5개씩 묶을 때 4개 남을 수도 있고 5개씩 묶을 때 하나 부족할 수도 있어요. 14라는 수는 5개씩 묶을 때 4개 남는 거랑 5개씩 묶을 때 하나 모자라다, 하나 부족하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만 몇 개 더 해볼까요? 39 나누기 10, 몫은 3, 나머지 9. 그러면 10 곱하기 3 더하기 9는 39. 자, 39라는 수는 10개씩 묶을 때 9개가 남는다. 그런데 10개가 한 묶음인데 9개 남으니까 아깝죠? 옆 가게에서 한 개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한 묶음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4. 그런데 하나 빌려오는 건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40 빼기 1은 39. 자, 39는 10개씩 묶을 때 9개가 남을 수도 있고 10개씩 묶을 때 하나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10개씩 묶을 때 9개 남는다. 10개씩 묶을 때 하나 모자란다. 이 둘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14라는 수는 5개씩 묶을 때 4개 남는다. 5개씩 묶을 때 하나가 부족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머지를 남는다와 부족하다가 이게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53을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3개가 부족하다. 3개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3개만 옆집 가서 빌려오면 한 묶음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몫이 물론 1이 증가해요. 어쨌든 3개만 더 있으면 한 묶음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위에 거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얘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53개가 있었는데 뭔진 모르지만 몇 개씩 묶어요. 몇 개씩 묶는데 3개가 모자란다. 3개가 부족하다. 3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옆집 가서 3개를 빌려온다. 그럼 전체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56개가 돼요. 당연히 몫은 이렇게 1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몫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머지가 0이다. 두 식 모두 나머지를 0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를 0으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89를 어떤 수로 나누면 1 남는다. 1 남으니까 만약에 얘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 그러니까 하나 빼. 그래서 88. 88이면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는 3이 남는 게 아니라 3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메꿔주면 돼요. 옆집 가 3개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전체가 56개가 돼요. 56개를 그대로 몇 개씩 묶으면 몫은 증가하지만 몫은 중요하지 않다. 역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구조가 됐어요. 네모는 88을 나누는 수, 즉 88의 약수. 네모는 56을 나누는 수. 네모는 56의 약수. 근데 네모는 똑같은 수. 그러면 공통된 약수 88과 56의 공약수. 아, 이 문제는 하나 남으니까 버려서 88과 3개 부족하니까 3개 메꿔서 56. 88과 56의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공약수. 그러면 88과 56의 공약수의 대장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둘 다 8의 배수네요. 8로 나누면 11, 8로 나누면 7. 더 안 되죠? 최대 공약수는 8이에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죠. 8의 약수 써볼게요. 1, 2, 4, 8. 단 마지막에 답 쓸 때는 한번 확인해 본다. 1, 2, 4, 8을 모두 답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머지를 봐야 됩니다. 1이 남기 때문에 1로 나눌 수는 없어요. 88과 56의 최대 공약수 8.
8의 약수 1, 2, 4, 8. 1, 2, 4, 8 중에서 무엇이 답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무조건 1, 2, 4, 8 다 쓰면 안 됩니다. 맨 처음 구조. 이거를 답 쓰기 전에 다시 보셔야 돼요. 1 가능할까요? 나머지가 1이니까 1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부족하다. 3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이 묶음이 3과 어떤 관계일까요? 3이 남든 3이 부족하든 나누는 수는 3보다는 커야 됩니다. 아니 2개씩 묶는데 3개가 부족할 수는 없잖아요. 3개씩 묶는데 3개가 부족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4개씩 묶든 5개씩 묶든 3보다 큰 수를 묶기 때문에 3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튼 나누는 수는 3보다 커야만 3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는 3보다 크니까 나머지 1과 3보다 큰 수 1, 2 버리고 답은 4와 8 두 개만 써줘야 돼요. 이 문제는 8 한 개만 쓰면 안 돼요. 4와 8 두 개 다 써야 돼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로 89를 나누면 1 남고, 어떤 수로 89 나누면 1 남고, 어떤 수로 53을 나누면 3 부족한 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 말에서, 이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 최대를 뜻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 지겨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 당연히 최대 공약수겠지. 라고 생각해서 8만 쓰면 안 돼요. 문제가 살짝 달라요. 어떤 문제는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가장 큰. 그럼 당연히 최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8만 쓰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큰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수를 구하시오.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답은 4, 8 둘 다 써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다음 유형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지만 대충 보면 비슷해요. 근데 완전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아까 그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를 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도 여전히 못 풀고, 처음에 한 번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1이 남고 6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두 자릿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로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1 남고,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지만 1 남고, 어떤 수가 겹칩니다. 어떤 수를 이번에는 6으로 나누면 1 남는 수 중에서 이런 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래서 가장 큰 두 자릿수 하나만 구해달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문제하고 좀 전에 아까 풀었던 그 주제하고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로 77을 나누면 5가 남고 43을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결국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은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고 구별하고 그런 훈련이에요. 어떤 수로 77을 나누면 77을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5 남는데요. 또 어떤 수를 43, 어떤 수로 43을 나누면 3 남는다. 어떤 수로 43을 나누면 몫은 모르겠고 3 남는다. 조금 전에 했던 유형과 지금 유형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 구조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좀 전에 풀었던 유형은 나눠지는 수를 알려주고 나누는 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수. 지금 반대예요. 나누는 수를 알려주고 나눠지는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머리 아프죠. 아,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아, 지겨워 정말.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 생각은 수학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인간 계산기가 되자, 인간 각도기가 되자, 인간 자가 되자, 그런 목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크다, 작다, 이 물건과 이 물건을 눈으로 딱 봤을 때 당연히 얘가 얘보다 길다, 작다, 그 정도는 눈으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도무지 감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통해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관력을 향상시키고 암산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자, 되게 어려운데 먼저 위에 거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1 남는다.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1 남는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문제 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동, 원시적으로 푸는 방법과 조금 자동, 좀 빨리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동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4로 나누어서 1 남는 수를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무식하게. 자,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4, 나머지 1 아니죠? 근데 5 나누기 4는 어때요? 5 나누기 4. 나머지 1 맞죠? 5 되는구나. 6 나누기 4. 안 되죠? 7 나누기 4. 안 되죠? 8 나누기 4. 안 되죠? 9 나누기 4는요? 나머지 1 맞죠? 9네. 그 다음은 10 나누기 4 안 돼. 11 나누기 4 안 돼. 12 나누기 4 안 돼. 13 나누기 4. 13 나누기 4는 나머지 1 맞죠? 13 되네. 이 정도 써보면 이제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요. 5부터 시작해서 4씩 커지는구나. 그럼 13 다음에는 17이겠구나.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밑에 것도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서 1 남는다. 한번 그냥 수동으로 조사해 보는 거죠. 6으로 나누니까 6부터 조사해 볼까요? 6 나누기 6, 나머지 1 아니죠? 7 나누기 6은 나머지 1 맞죠? 그러면 7부터 시작이네. 8 나누기 6은 안 되죠? 9 나누기 6, 10 나누기 6, 11 나누기 6, 12 나누기 6 안 되죠? 13 나누기 6은 나머지 1 맞죠? 13 되네. 이거는 7부터 시작해서 6씩 커지네. 그럼 13 다음에 6 커지면 혹시 19가 될까? 19 다음에는 6 커지면 25가 될까? 25 다음에 6 커지면 31이 될까?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위에 것도 좀 더 써볼게요. 5에서 시작해서 4씩 커지죠. 4씩. 그럼 4 커지면 21, 4 커지면 25, 4 커지면 29 쭉 가겠죠? 예.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4로 나누어 1 남는 수 5, 9, 11, 13, 17, 21, 25, 29, 점점점. 한 6, 7개. 6으로 나누어 1 남는 수 7, 13, 19, 25, 31. 자, 질문. 왜 여기는 하필 4씩 커질까요? 4씩. 당연히 나누기 4 때문에 그렇죠. 나누기 4가 무슨 말이에요? 4개씩 한 묶음, 4개씩. 그러니까 5에서 시작해서 4씩 더해가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4를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4씩 더해가면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거 하나만 찾고 왜 6씩 커지냐? 나누기 6이니까. 첫 번째 수에서 그 다음 수는 6씩 더해서 쭉 쓰면 돼요. 이걸 쭉 쓴 이유는 뭐예요? 네모가 뭐다? 같은 수다. 그럼 같은 수를 찾으려고 여러 개 써준 거예요. 같은 수. 당연히 처음으로 같은 수는
13이에요. 13. 그 다음으로 같은 수는 25죠. 그럼 이 정도 써보면 그 다음으로 같은 수는 뭘까? 유추가 가능해요. 얘하고 13하고 25하고 얼마 차이예요? 12 차이네. 그럼 여기도 12 차이. 그러면 혹시 37일까? 37 맞습니다. 왜 13이 처음으로 겹치는 수인데 왜 하필이면 12씩 커지냐? 윗줄은 4씩 커지죠. 4씩. 아랫줄은 6씩 커지죠. 13에서 처음으로 같은 수인데 다음으로 같은 수가 되는 건 커지는 값이 같아져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4가 3번 커진 거랑 6이 2번 커진 거랑 둘 다 12. 그래서 13에서 10이 커져서 25, 또 10이 커져서 37, 계속 12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쭉 써서 원시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모가 뭐 가장 작은 수, 뭐 두 번째 작은 수, 뭐 세 번째 작은 수,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두 자릿수, 뭐 가장 작은 세 자릿수, 가장 큰 막 900, 가장 큰 세 자릿수, 900 몇십몇. 그래버리면 이거를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처음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방식으로 계속 푸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방법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요. 윗줄에 나왔던 5, 9, 13 이거는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4 곱하기 1 더하기 1 이게 5죠. 9는요. 4 곱하기 2 더하기 1 13은요. 4 곱하기 3 더하기 1 17은요. 4 곱하기 4 더하기 1 점점점 이런 구조예요. 검산식으로 얘기하면 4 곱하기 1 더하기 1 4 곱하기 2 더하기 1 4 곱하기 3 더하기 1 4 곱하기 4 더하기 1 이런 구조예요. 그럼 밑에 거 7, 13, 19, 20은 어떻게 될까요? 6 곱하기 1 더하기 1 6 곱하기 2 더하기 1 6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값도 13이고 이 값도 13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수, 겹치는 수 13, 25, 37 점점점을 이런 검산식의 구조로 써보면 12씩 커지죠? 그럼 12 곱하기 1 더하기 1 이게 13이고요. 12 곱하기 2 더하기 1 이게 25고요. 12 곱하기 3 더하기 1 이게 37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질문이 뭐예요? 가장 큰 두 자릿수. 그러면 12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고정되지 않습니까? 곱하기 1 곱하기 3만 바뀌어요. 그러면 과연 12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1을 더해야 가장 큰 두 자릿수가 되느냐? 그것만 찾아보면 돼요. 당연히 12 곱하기 얼마? 8이죠. 8. 12 곱하기 8. 이건 직접 암산을 통해서 12 곱하기 8, 96 더하기 1.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의 답은 97이에요. 97. 12 곱하기 8 더하기 1은 97. 네.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써본 건 검산식의 구조, 이 구조. 이걸 찾기 위함이에요. 약간의 좀 시간이 걸려요.
수학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빠르고 정확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우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눗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눗셈 세로식으로 써볼게요. 네모 나누기 4.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 1. 네모 나누기 4는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 1. 네모 나누기 6.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 1. 자, 다행스러운 건 나머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나머지가 똑같다. 공통점. 그러면 이 네모는 검산식의 구조로 해볼까요? 4 곱하기 목 더하기 1. 이 네모는 6 곱하기 별 더하기 1.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몫은 4의 배수. 6 곱하기 몫은 6의 배수. 근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가 같은 값. 인데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하기 1이 붙어 있죠? 즉 4의 배수와 6의 배수가 같은 수인데 마지막에 더하기 1만 추가해 주면 돼요. 마지막에. 그러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같은 수는 4, 6의 24. 24의 배수가 아니라 4와 6의 최소공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목 더하기 1을 만족하는 수가 어떤 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풀었던 그런 수동적인 방법으로 굳이 다 써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 세로식을 보면 나머지가 똑같기 때문에 4의 배수와 6의 배수인데 1을 추가. 4의 배수와 6의 배수가 같은 수, 12의 배수. 12의 배수인데 나머지가 1이니까 마지막에 1 추가라는 걸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빨리 쓰고 목만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럼 답이 12 곱하기 1 더하기 1, 13이고요.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구하라. 가장 작은. 그럼 12 곱하기 9, 108. 108 더하기 1. 이때 답이 109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두 자릿수니까 12 곱하기 몇 배? 가장 큰 두 자릿수가 되려면 9배는 안 되겠고 8배가 해야 96에다가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97이 되겠어요. 가능한 학생들한테 이 방식을 권장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 좀 확신이 안 되면 도저히 이 방식이 부담스러우면 아까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단 아까 했던 방법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쓰는 건 반대예요. 이런 규칙을 찾을 정도만 쓰면 되겠어요. 어쨌든 가능한 이렇게 풀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 사실 이 종류에서 얘가 가장 쉬운 케이스거든요. 또 여기서 또 살짝 바꿔요. 그런 문제까지 계속 이어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